나무로 만드는 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동차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동차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목재로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이거 보이시는 건 향나무고 삼나무, 소나무도 있고,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몇만 원씩 해요. 그냥 나무만 판다고 해도 억소리 나올 정도로 돼요.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작년 기준으로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도 한 5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죠. 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이 뭐 어떤 거였어요? 법대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출근하시나 봐요? 네. 네, 무안에서 공방하고 있는 신현진입니다. 학교 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폐교 자리고요. 지금 여기가 원래 청계 서초등학교 자리인데 폐교된 지 좀 돼가지고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 목재들은 어디서 다 만든 건가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긴 한데, 이제 저희가 국산 특수목을 많이 써요. 저희 상호도 유니크우드인 것처럼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삼나무랑 편백나무예요. 국산목 중에서는 산에서 나무 벌목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수급할 때도 있고, 그 목재상 그분들한테 구하기도 하고, 특수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이나 부산 쪽에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거기서 구하는 게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루트가 다양하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목재들은 그럼 어떤 건가요? 뭐 느티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이거 보이시는 건 향나무고, 또 뒤쪽에 느티나무도 있고, 이 앞쪽에 있는 게 삼나무고, 소나무도 있고. 뭐 이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가구의 종류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소비자들의 선택이죠. 그리고 목재 가격, 결국에는 가격이죠. 뭐가 제일 비싸요? 참죽이랑 느티나무가 고급 가구에 사용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대중적인 나무라면 편백나무, 소나무가 가장 대중적이고, 이 정도 목재를 수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냥 나무만 판다고 해도 억소리 나올 정도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느티나무와 통나무는 밖에서 한 3, 4년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가 지나면 벗겨지거든요. 피죽이 삭을 대로 삭은 다음에 판재를 내린 다음에 밖에서 또 조금 바람 치면서 말리는 과정을 좀 거쳐요.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말리는데 한 3, 4년? 합쳐서 한 길게는 10년까지도 말려야 되고, 짧게는 7년 정도는 말려야 물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사용이 가능한 나무가 됐을 때는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몇만 원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있는 나무들을 다 그렇게 환산을 하면 억소리가 나는 거죠. 이 기계가 이제 수평 제작이에요. 보통은 수직 제작이 많이 쓰거든요. 일반 제재에서는 보시면 톱날이 이렇게 돌아가요. 통나무를 판재를 내리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판재를 내려주고, 이 판재를 내려준 게 지금 보시는 아까 이렇게 판 가공을 진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건조를 좀 시키고, 이런 식으로 건조가 된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잘라진 나무가 이렇게 가공이 된 거네요. 밖에서 1차적으로 건조를 하고, 어느 정도 바람이 쳐서 마르면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비를 안 맞게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그 함수율에 맞춰가지고 실내 가구가 되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용 가구가 되느냐, 요 차이가 있고. 향수율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함수율이라고. 함수율. 네. 나무 안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그 퍼센티지. 원목 가구가 있으면 가정에서 이제 그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얘가 날이 습하면 수분을 빨아들여서 제습 효과를 주고,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얘들이 수분을 배출을 해서 또 그런 제습 효과를 주고, 나무가 건조가 되면서 꼬임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뒤틀리는 현상이. 그러면 가공을 했을 때 뒤뚱뒤뚱하겠죠. 그래서 그걸 편가공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대표님 여기 지금 직원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저 빼고 4명. 4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가 이제 본 작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공간. 시설물 쪽에서는 정자나 뭐 지금 만들고 있는 평상이나 뭐 야외탁자 뭐 이런 것들 많이 작업하고 있고, 실내 가구로는 뭐 장도 짜고 침대도 짜고, 나무로 만드는 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동차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 목재로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수압 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면에 단면을 평평하게 잡을 때 사용하는 기계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자동 대패라고 해서, 제가 한쪽 면을 손으로 잡았잖아요. 양쪽을 똑같이 일정하게 잡으려면 사람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양쪽이 평평하게 평행을 이루게끔 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반듯하게 평가공이 되면 오늘 만들 나무들을 재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사고 되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렇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장갑을 안 끼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회전하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안 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얘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장갑이 물리게 되면 손끝에 살짝 베일 게 안으로 들어가서 손이 잘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고 이 손끝에 감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조금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형상을 짜려고 형상 틀을 맞추고 있는 과정이에요. 형상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조금 부족한 마을에 기부를 하고 그 공간에 가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랑 말동무돼지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올해 해서 정산했을 때 그래도 한 5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 매출은?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죠. 목표는 없고 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딱 끝내셨네요. 네. 저희 아버님이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코드 대표 신현진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신현철입니다. 아버님은 보통 업무가 어떠신지? 직원들 업무 일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작업장에서 따로 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아니라고. 아니야 평소에 이렇게 했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저 아주 어렸을 때 식당을 하셨었어요. 엄마 아버지 계시는 게 도움이 있고 저 혼자 했으면 이만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죠. 여기 이 공간만큼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놓으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물때 담고 뭐하고 한다고. 연출된 영상입니다. 저 직원분은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목공 이거. 무슨 배우시고? 저는 뭐 마케팅도 하고. 마케팅.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체험장 먼저 보시겠어요? 이 공간에서 저희가 체험을 진행하려고 만든 공간이고 체험했던 그런 물건들 희망하시면 채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공간은 뭔가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전시장 용도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중공 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만들면 그냥 그대로 물건이 나가버리거든요. 우리 집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 뭘 만들고 싶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공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전공이 어떤 거였어요? 법대 나왔습니다. 법대 나오신 분이? 좀 의외인데 법대를 다니시다가 이쪽 일을 선택하셨는지. 애매했죠. 그 시기가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나이를 먹고 있었고 그렇다고 계속 꾸준히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될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권유도 있었고 혼자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같이 하게 됐죠. 지금 그래서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뭐 제가 선택한 건데 후회할 필요는 없죠. 전문적으로 배우긴 배워봐야겠다 싶어서 지금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고 그런 강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수료증 자격증 되게 많은데 따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료증은 제가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그 창업 관련된 그 교육 받았던 수료증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맞아 떨어져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그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우수 아이디어상을 받고 올해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통 아침에 오시면 일과가 어떠신가요? 저는 보통 사무 일 많이 보고 발주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어떤 목표가 있다면? 같이 어울리고 상호 간의 교류가 있고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돈을 쫓기보다는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내 공간에 와서 웃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결혼을 하셨고 최근에 자녀분도 얻으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내가 여기 떨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커서 내려오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그리고 우리 딸 다온이 작게 나서 크게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작게 나왔으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 고마워.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색다르긴 한데 솔직히 좀 귀찮긴 하네요. 근데 나름 재밌었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촬영 다 마쳤거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번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